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기술과 책임, 그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정말 큰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죠.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 판결.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해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책임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 팟사이트에 실린 테슬라 자율주행 사고, 책임의 경계라는 기사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저희 목표는 이렇습니다. 이 판결 내용이 정확히 뭐였는지, 또 양측 주장은 얼마나 팽팽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 또 우리 사회에 뭘 의미하는지, 그 맥락을 여러분이 딱 잡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네, 특히 그 책임 비율, 운전자랑 제조사 간에 어떻게 나뉘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맞아요. 그 부분이 핵심이죠. 이게 그냥 한 건의 판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이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우선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2019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네, 테슬라 모델 S 차량이었죠? 네, 그 차가 오토파일럿 모드로 주행 중이었는데 도로에 서 있던 SUV 차량을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였어요. 아, 네. 그래서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20살 여성 나이벨 베나미디스 레온 씨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고요. 함께 탔던 사람도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참 비극적인 결과였죠.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당시 운전자가 조지 맥기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고 직전에 차 안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나 봐요. 그걸 주우려고 하다가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못했다. 뭐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명백히 휴대폰을 보거나 주우려는 그런 부주의한 행동을 한 정황이 있는데 동시에 오토파일럿이라는 시스템이 작동 중이었다는 거. 아하. 이게 이 사건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단순 과실 사고가 아니라 기술과 인간 사이의 문제로 번지는 겁니다.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정말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법원 판단이 더 중요하게 된 거군요.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렸는데 책임을 한쪽에만 묻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양쪽에다 책임을 물었습니다. 운전자에게 67%, 그리고 제조사인 테슬라에게 33% 이렇게 책임을 나눴습니다. 67대 33. 네, 운전자 잘못이 더 크다고 보긴 했지만 그래도 테슬라 책임을 3분의 1이나 인정한 거잖아요. 꽤 구체적인 비율인데요. 맞습니다. 배상금 액수도 총 2억 4,300만 달러였으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와, 2억 달러가 넘는군요. 네, 이 67대 33이라는 비율 이게 참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일단 배심원단은 운전자의 직접적인 부주의, 그러니까 휴대폰을 주우려 한 행동, 이게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동시에 테슬라에게 33% 책임을 물었다는 건 기술 자체의 문제나 아니면 최소한 그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 또 마케팅 방식 같은 것들이 운전자의 주의력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 이걸 배제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아, 그러니까 기술 제공자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거군요. 네, 상당히 고심한 결과라고 봐야겠죠. 테슬라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어요. 바로 반발했다면서요. 네, 판결 나오자마자 테슬라는 이건 기본적인 불법행위 법리나 상식에 어긋난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 아니면 재심을 해달라 요청했고요. 테슬라 주장은 뭔가요? 테슬라 입장은 뭐 일관돼요. 첫째, 오토파일럿은 이름이랑 다르게 완는 자율주행이 절대 아니다.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언제든 운전에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일 뿐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죠. 오토파일럿. 근데 이름만 들으면 진짜 비행기 자동 조종처럼 다 알아서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또 논란의 핵심 중 하나예요. 테슬라는 물론 매뉴얼 같은 데서는 보조 시스템이라고 명시한다고 하지만 저 오토파일럿이라는 강력한 이름 자체가 사용자들한테 실제 기능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기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 있었거든요. 기술적인 정의랑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랑 좀 차이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간극이죠. 근데 테슬라는 그 간극 문제보다는 운전자의 명백한 잘못, 즉 자기들이 정해놓은 시스템 사용법을 안 따른 극단적인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난 거다. 이게 유일한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피해자 측, 원고 측 주장은 어땠을까요? 단순히 운전자 부주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봤겠죠? 네, 완전히 반대 입장이었죠.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테슬라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오토파일럿 성능을 과장해서 광고했다고 주장했어요. 과장 광고다. 네, 소비자들이 마치 이게 거의 완전 자율주행처럼 실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진보된 기술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 단순히 광고 문구나 마케팅 용어 문제뿐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점도 사고 원인으로 지적한 건가요? 그건 논점을 좀 다르게 만드는데요. 정확합니다. 피해자 측은 두 가지를 다 주장했어요. 테슬라 마케팅이 오해를 불렀을 뿐 아니라 오토파일럿 시스템 자체에 정차된 차량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같은 기술적인 미비점이 있었고 이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이렇습니다.
오토파일럿 이름이랑 광고에 속아서 운전자가 방심하게 됐고, 플러스 결정적인 순간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도 못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비극이 발생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건 제조사가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게 제공했느냐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술 자체의 신뢰성,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는 주장인 거죠. 와, 양측 주장이 정말 팽팽했네요. 한쪽은 운전자 100% 잘못이다. 다른 쪽은 제조사 과장 광고랑 기술 결함 때문이다. 결국 법원은 양쪽 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이 판결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그냥 돈 물어주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율주행 기술, 특히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레벨 2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관련 사고에서 제조사의 법적 책임 범위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어요. 선례가 된다. 네, 지금까지는 사실 주로 운전자 책임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은 제조사도 기술 설계나 마케팅, 또 실제 성능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나면 제조사들은 이 판결을 당연히 의식하겠네요. 기술 개발 방향이나 마케팅 전략 같은 것도 좀 바뀔 수 있겠고요. 물론입니다. 크게 두 가지 핵심 쟁점이 더 부각될 거라고 봅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사랑 운전사 사이의 책임 분담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기술이 운전을 보조하는 단계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하냐. 이거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질 문제입니다. 그렇죠. 점점 더 애매해지겠죠. 둘째는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거랑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거.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너무 규제하면 혁신이 위축될 수 있고, 그렇다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기술은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네, 딜레마네요. 이번 판결은 이 두 가지 딜레마를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딱 꺼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쟁점은 미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자율주행 기술 도입하려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되겠네요. 자동차 회사나 정부만 고민할 게 아니라 어쩌면 언젠가 이런 차를 타게 될 우리 모두,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과도 다 연결되는 이야기고요. 맞습니다. 결국 기술이라는 게 그냥 혼자 발전하는 게 아니라 사회 안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테슬라 사고 판결은 자율주행의 미래가 단순히 더 좋은 센서 만들고 더 똑똑한 인공지능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서 그걸 둘러싼 법이나 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술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와 합의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기술과 사회 시스템이 조화롭게 발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테슬라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 판결을 중심으로 운전자와 제조사 간의 그 복잡했던 책임 공방과 배경, 또 이게 자율주행 기술 미래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운전자 67%, 테슬라 33%, 이 숫자 뒤에 숨겨진 기술, 법, 그리고 인간 인식에 대한 여러 겹의 논쟁들이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은 운전자가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레벨 2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대한 거였어요. 네, 레벨 2였죠. 근데 기술은 계속 발전해서 특정 조건에서는 시스템이 운전을 알아서 하고 운전자는 잠시 다른 걸 해도 되는 레벨 3 혹은 그 이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시스템이 운전을 책임지고 있다가 예측 못한 상황이 생겨서 갑자기 운전자한테 자, 이제 당신이 운전하세요 하고 제어권을 넘겨야 하는 바로 그 순간, 근데 인간 운전자가 즉각적으로 완벽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사고가 난다면 그때 책임은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기술이 설계된 한계와 인간의 순간적인 인지 능력, 반응 능력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간격이 있을 텐데, 이걸 우리의 법과 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또 메워나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다가올 자율주행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심도 깊은 분석과 또 마지막까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한 문제의 지형도를 함께 그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